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사를 놓고 보더라도 항상 마지노선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요 선까지 넘어서면 안 된다. 그렇죠. 또 요 선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지노선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죠.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 이하로는 안 떨어지겠지라는 이러한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 이하로는 절대로 안 팔리겠다. 이 금액 이하로는 팔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한 금액을 흔히 마지노선 금액이다. 또한 아무리 싸더라도 이 금액 이하는 안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예로 본다면 양천구 신전동의 먹동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달에 11억 4,500만 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11억, 12억, 13억까지, 그렇죠? 그리고 2021년 8월 달에는 13억 7,500만 원까지 실제 거래 금액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 들어서는 12억 8천, 12억 9천. 그런데 올해 들어서 2023년 2월 달에는 9억 2,900만 원에, 그것도 층수도 12층이라고, 층수도 좋지 않습니까? 12층이 실제 거래된 금액 9억 2,900만 원에 이처럼 팔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13억 8천만 원 가까이 거래가 된 게, 그리고 보통 10억대 이상 거래가 된 게, 이제는 9억대 초반까지 가격이 밀려버렸다. 10억 선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강동구 고독 자이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데, 전용면적 84제곱미터고, 여기 맨 밑에 보시면 2023년 올해 1월 달에 전용면적 84.445제곱미터, 계약 날짜가 1월 19일에서 12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2월 2일에는요, 거래된 금액이, 실거래 금액이 9억 3천만 원에, 이거 혹시 저층 아냐? 1층 아냐? 딱 보면 층수도 25층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직거래 아냐? 개인과 개인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건 개인과 개인끼리 세금을 좀 이렇게 안 내기 위해서 좀 편법을 이렇게 발휘한 거 아니야? 라고 딱 봐도 이제 중개거래라는 거예요. 실제 매매 금액이 9억 3천만 원에 실거래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독 자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맨 밑에 보시면 2021년 7월달 16억 6,500만 원, 또한 16억 8천만 원, 2022년 6월달에는 16억 원 이렇게 거래다가 작년에 12억대, 그리고 2003년 1월 달에 11억 3천만 원에서 이제는 9억 3천만 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물론 그래요. 성파, 집값 바닥 찍었나? 급매물 소진에 가격이 반등한다. 잠시 집값이, 서울의 집값이 꿈틀하고 급매물이 사라진 현상. 그래요. 특히 지난주, 지지난주, 그렇죠? 서울의 급매물, 또한 경기도의 일기 신도시 지역의 급매물들이 하루아침에 좀 사라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분명히 발생이 됐죠. 갑자기 매물이 확 사라진 이런 사실도 있었죠. 아무튼 급매물이 소진되나 가격이 반등되나 이런 느낌도 잠시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본다면 일시적 현상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전세 실거래 가격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점에서는 그래요. 전세 금액이 이처럼 10억 가까이 하던 이 전세가 최소한 8억대 9억대 하는 전세가 지금은 6억대까지 완전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6억 초반도 아니라 6억까지 전세가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짜리 전세가 6억에 밀렸으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10억 전세금을 받은 사람은 이제 6억 원, 즉 4억 원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급매물이다. 현재 전세금하고 현재 매매금의 갭 차이가 별로 안 나가지고 이제 줍줍이는 뭐니 줍는다 이런 말
이런 말이 또 언론에 떠서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1년 전, 2년 전에 전세 금액 높을 때 그렇게 전세를 끼고 샀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전세를 끼고 매수한 거니까 이제 뭐 1년 지나면, 그렇죠? 이제 뭐 1년하고 좀 더 지나면 2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전세가 9억이고 현재 전세가 6억이라면 3억 원을 토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뭐 1억, 2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지만은 불과 1년 정도 지나면, 그렇죠, 현금 3억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처럼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 경우에는요, 그래요. 8억대, 9억대 전세가 현재 6억대 전세인데 이걸 어떻게 이거 메꾸냐? 이건 뭐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인데, 이걸 보시면 또 여실히 나타나죠. 뭐 이제 올 초에 일산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잠시 매매 금액이 뭐 반등의 기미가 좀 보였는데, 매매 금액은 또다시 하락률이 더 증가되고 있고요. 또 제가 보는 점에서는 무엇보다 파란색은 매매 가격 변동률이고 빨간색은 전세 가격 변동률인데요. 좀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거죠. 전세 가격 하락률이 어때요, 여러분? 전세 가격 하락률이 또다시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과거의 전세금을 인수하면서 갭 투자의 개념으로 지금 주축을 해도 불과 뭐 이제 몇 개월 내지 1년 내지 1년 몇 개월 지나면 현재 떨어진 전세금을 이제 메꿔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다. 또한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 매수자 구하기가 어려운데 매수자 구하기보다 더 어려운 게 전세 세입자 구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뭐 세입자가 있어야지 세입자한테 전세금 일부를 받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자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니까 전세 금액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뭐 임대차 기간이 이제 6개월 남았다, 석 달 남았다, 요런 케이스 집주인들은 어떻게 보면 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얼마나 세입자들이 나간다 해가지고 다른 세입자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주인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요. 막상 세입자가 나간다는 얘기 듣는 순간 집주인들은 고통에 빠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일시적 반등을 가지고 뭐 집값이 다시 탄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니 해도 고금리, 그래요.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뭐 인하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도 고금리다. 금리 자체가 높다. 뭐 대출금리만 하더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대출금리가 뭐 6%대 아닙니까? 이러니 이게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그렇죠? 인하도 최소한 뭐 금리가 한 3% 요 정도까지 좀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런 기미가 보일 때 아파트 가격의 반등이, 전세 가격의 반등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많이 떨어졌다고 바로 반등한다?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각으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